네, 새해가 되고 벌써 첫 달이 중순에 가까이 다가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때일수록 더욱더 보험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료기술이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국민건강보험종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치료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은 어떻게 보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알차게 구성할 수 있는지 그런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부분으로 이제 강의가 이루어질 거냐면 지금 현재 실손보험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왜? 실손보험이 바뀐다는 게 이제 확정이 됐죠. 그래서 실손보험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한번 풀어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암보험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굉장히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예요. 암 진단보다는 발병률이 낮지만 이런 신기술 의료 치료가 굉장히 고가의 치료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담보 정도 하나는 구성해서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보고요. 또 암보험하고 못지않게 같이 오는 게 뭐냐면 이대 질환입니다. 이대 질환, 혈관 질환이죠. 그래서 암과는 떼내야 뗄 수가 없는 바로 이대 혈관 질환에 대한 준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술비 보험이 언젠가부터 굉장히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성비가 좋다, 보장이 넓다 해서 수술비 보험이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데 이 수술비 준비를 어떻게 하면 알차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손보험이 굉장히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가 와요. 근데 대부분 이제 실손보험이 7월 달에 확정이 되면서부터 문의 오는 게 뭐냐면, 실손보험 이제는 보험금 많이 청구한 사람들은 할증이 되고 보험금 청구 안 한 사람은 할인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굉장히 많이 문의가 오고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한 문의는 잘 모르시니까 못 오고 있죠. 자, 실손보험은 현재 착한 실손이 15년에서 5년으로 바뀝니다. 15년에서 5년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실손을 어떻게 해요? 가입하고 15년 동안은 내가 가입할 때 받는 그런 실손 제도를 그대로 15년 동안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금 4세대 실손은 바뀌는 거는 15년에서 5년으로 바뀌어요. 5년. 그러면 5년마다 어떻게 해요? 바뀐 실손 제도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15년에서 5년 주기로 단축이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 사고 보험금 많이 청구한 분과 병원에 가지 않은 분들은 차등을 두겠다 하는 보험료 차등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여나 비급여 이런 거를 분리해서 자기 부담금을 상향시키겠다. 그럼 전체적인 그림으로는 어떻게 해요? 보험료가 인하되겠죠. 그런데 내 본인 부담금이나 공제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혜택 보는 부분도 그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실손보험 고민해 보시는 분들 전환이나 이런 걸 고민해 보시는 분들은 4세대 실손으로 바뀌기 전에 충분히 전문가와 좀 상의를 해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4세대 실손이 이제 7월 1일 날 오픈이 됩니다. 오픈이 되는데 기존에 이제 이 개정을 하는 게 실손보험이 너무 많이 갱신 때 폭탄으로 오르기 때문에 이게 개정이 되는 거예요. 왜? 대다수의 실손보험 가입자보다는 극소수의 가입자들이 너무 많은 과잉진료로 인해서 보험료 인상의 주 요인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 개정이 되는 건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보통 1세대 실손을 갖고 있는 분들 자, 내 돈이 하나도 안 드는 보험이죠. 병원에서 내가 입원하고 쓰는 모든 치료 비용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다 해주는 1세대 보험은 내 돈이 하나도 들지 않는 그런 실손보험이에요. 그리고 2세대는 어떻게 해요? 내가 드는 본인 부담금이 10%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나 1세대하고 그닥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폭탄으로 계속 보험료가 오르고 인상이 되고 부담되는 게 바로 지금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이에요.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 그래서 보통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이 보험료 인상으로 고민이고 이거를 유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병원을 많이 가지 않았는데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4세대 실손 의료비가 기존의 1세대는 비교를 해보면 70%나 인하가 되고 90%짜리 2세대에서는 50%나 인하된다고 하고 지금 현재 실손은 10% 정도 인하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손과 바뀌는 실손의 차이점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보통 이제 1, 2세대 실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고민하시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나는 병원에 간 적이 없는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인상이 되더라. 그래서 보통 1세대와 2세대에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착한 실손으로 많이
전환해서 들어오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현재 착한 실손에는 어떻게 해요? 건강한 사람들이 계속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보험료의 손실이 분담해서 짊어지고 갈 인원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고 1, 2세대 실손은 어떻게 해요? 계속 극소수의 사람이 계속 보험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보험료 인상의 폭을 갖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1, 2세대 실손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건 뭐냐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병원에 가면 내 돈도 안 들고 통원 치료를 해도 5천 원이나 10,000원 정도 공제하면 고가의 비급여 치료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의 실손으로 넘어오질 못하고 있죠. 왜? 나는 건강한데 보장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버리기도 아깝고 새로 가자니 결정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근데 이런 고민을 계속 끌어안고 계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1, 2세대 실손보험은 내가 만약에 어떤 질환으로 계속 병원에 다니고 청구를 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나는 건강해요. 건강한데 다른 분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내가 보험료 인상을 계속 갖고 간다고 하면 절대 이거는 80세가 됐든 100세가 됐든 1, 2세대 보험은 유지를 할 수 없는 실손보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건강하다, 어떤 특정한 질환이 없다라고 하면 분명히 전문가 상에서 지금의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하시는 게 100% 전문가의 의견은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너무 좋은 1, 2세대 실손보험을 갖고 있는데 내가 건강검진을 했더니 어떤 나쁜 소견이 나왔다든가 어떤 치료가 예정되어 있다든가 이러신 분들 절대 전환하시면 또 안 되겠죠. 이런 분도 유지는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 2세대 실손보험은 내가 건강한데 보험료 인상의 폭이 너무 많은 분들은 꼭 고민을 하셔야 된다. 착한 실손으로 넘어오시는 부분을 고민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착한 실손, 지금 판매되고 있는 착한 실손, 7월 1일 날 4세대 실손이 나오기 전에 착한 실손은 보험료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병원에 입원하면 5천만 원. 똑같습니다. 그죠? 다치든 아프든 입원하면 5천만 원 한도 내서 급여 쪽은 10%, 비급여 쪽은 본인 부담금 20%예요. 그리고 통원, 하루 통원, 외래는 25만 원, 약값은 5만 원 똑같습니다. 다치거나 아팠을 때. 대신 이제 보험료 인상의 주 범위인 이런 비급여 치료인 거죠. 비급여 도수 치료나 주사나 또 MRI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30%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손으로 했을 때 50세 남성분 17,000원대, 여성분 26,000원대, 그리고 또 40대는 12,000원, 15,000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착한 실손을 구성하고 있지만, 자, 1세대, 2세대는 이렇게 나는 실손보험만 준비하고 싶었지만, 그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통합보험으로 실손보험만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가 원치 않은 담보들이 같이 탑재돼 있어서 종합보험으로밖에 가입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매월 나가는 보험료의 부담도 더 컸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적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는 처음 가입할 때하고 지금하고 보험료가 똑같아, 오르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적립 부분도 같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적립 부분이 매년 5년에서 3년 갱신될 때마다 대체 납입을 해주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적립 부분이 다 소진이 되면 5년에 한 번씩 보험료가 오르면 껑충 오르고 3년에 한 번씩 보험료가 오르면 껑충 올라서 이 보험을 유지할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험에 실손보험을 전환한다 이렇게 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보험료 산출이 40대, 50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지금 현재 실손은 말씀드렸듯이 15년 주기예요. 15년 주기. 4세대 실손은 5년 주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지금 착한 실손도 15년에 한 번씩 변경된 제도를 따라가게 돼 있고 또 바뀌는 실손은 5년에 한 번씩 변경된 주기를 따라가게 돼 있죠. 그러면 어느 순간은 이 지금 착한 실손을 갖고 있어도 변경된 실손과 맞먹는 날이 올 거다. 그래서 고민은 3세대 실손이 4세대 실손보다는 보장의 혜택이 훨씬 넓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 부담금의 부담이 더 적기 때문에 혹시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착한 실손
꼭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암 환자보다 그 암 치료제가 훨씬 더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암은 불치병이 아니고 만성 질환이다. 약을 복용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시대다 이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암보험만큼은 한 개, 두 개 갖고 있는 분이 없으시죠. 보통 두세 개, 세네 개씩 이렇게 암보험은 갖고 있습니다. 절대 과하지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치료 기술이 발전하지 않을 때는 암보험 뭐 1, 2천만 원 갖고도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항암 허가 치료비를 얘기하지만 이거보다 또 더 좋은 건 면역 치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경제적으로 여유만 있으면 치료할 수 있는 병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항암 치료도 입원하지 않습니다. 통원 치료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손보험에서 통원 한도는 너무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암보험을 많이 준비를 해요. 굉장히 잘하시는 거고요. 이런 항암 약물 치료비도 어느 정도 뭐 말기 환자, 폐암 환자 한 달에 8,900만 원씩 치료비가 듭니다. 근데 보통 이게 10개월, 1년, 2년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 굉장히 비용이 비싸지게 됐죠. 그러면 보통 이제 1년만 해도 6, 7천만 원 이상의 치료비를 요하는 게 바로 이 암입니다. 암. 그리고 이제 암은 암 진단 받지 않으신 분들은 아우 그거 암 진단 받으면 나라에서 다 해준다는데 그게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지만, 내가 만약에 암 진단을 받게 되면요 굉장히 생활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음식 하나를 먹어도 유기농 식단으로 다 바뀌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암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나의 식단이 바뀌어요. 그러면 최저가로 한 달에 식단을 해도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1,200이고 우리가 암 5년 완치를 보면 5년에 식단비만 6천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보험은 여러 개 준비하는 거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현재에 맞는 치료 기술에 버금가는 보장 준비이기 때문에 암보험만큼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암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혈관 질환이에요.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환경적인 것도 있고 유전적인 것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미세먼지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혈관 질환은 놓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식생활도 굉장히 서구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암 못지않게 나오는 게 바로 혈관 질환입니다. 혈관 질환. 근데 혈관 질환에는 5가지 적이 있어요. 적. 혈압, 당뇨, 고지혈, 그리고 흡연이나 음주. 요거 말고도 뭐 비만도 있죠. 비만도 있고 어떤 환경적이나 유전적인 가족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을 갖고 있게 되면 바로 뇌나 심장 쪽의 질환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심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심장이 서서히 막힌다. 그럼 바로 협심증이죠. 협심증. 스탠드 삽입하고 바로 일상생활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심장으로 가는 게 굉장히 꽉 막혀버렸다. 90% 이상 꽉 막혔다. 그러면 급성 심근경색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혈관 질환이 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 이런 위험인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발병률이 높잖아요. 심장이 아니고 뇌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뇌가 갑자기 터지고 갑자기 막히고 이러진 않잖아요. 모든 건 전조 증상이 있고 서서히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뇌동맥이 어떻게 해요? 풍선처럼 살짝 부풀거나 살짝 꼬인다. 이런 진단부터 나오게 되죠. 그래서 대뇌동맥류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준비하는 그 뇌혈관 진단비에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게 실질적으로 뇌혈관 안에서 터지느냐 밖에서 터지느냐 해서 뇌출혈이 오는 거고, 혈관 안에가 괴사돼서 막힌다. 그럼 뇌졸중, 풍을 맞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뇌졸중이라는 거는 질병에서 모든 것 증증, 무슨 증 이렇게 끝나지만 뇌 쪽 관련해서는 뇌졸중입니다. 뇌졸중. 뇌졸중은 졸제 이렇게 말해요. 뇌가 졸지에 타격을 받는다, 적중한다. 그래서 뇌졸중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뇌가 졸업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서 뇌졸중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혈관 질환에서는 뇌와 심장을 빼놓고는 절대 보험 준비를 잘했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19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너무 생활이 어려울 때 또 보험을 손대게 되고, 또 생활이 여유가 생기면 또 보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생활이 어려우면 이렇게 보험을 손대면 안 되는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또 보험을 손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 준비를 다시 새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보험의 보장을 크게 넓게 길게 갖고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이렇게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40세 남성분이나 여성분들 충분히 이런 질환이 올 수 있는 나이에 이미 돌입을 하신 거기 때문에 30년 납 30년 갱신으로 해서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암진단비 유사암도 똑같이 1,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암진단 받아도 바로 수술을 안 해요. 그래서 암세포 크기를 줄이거나 아니면 수술하지 않게 되면 항암 치료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진단 받게 되면 1,000만 원, 또 항암 치료 받게 되면 또 1,000만 원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고,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표적 치료를 하게 된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3,000만 원씩 주게 되는 이런 표적 치료, 항암 치료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암진단비 이렇게 구성을